그래서 이제 20세 여기 나오지만 20세 초반에 이제 요 문제들 정확하게는 1900년에 이제 흑지 복사가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후로 약 30년 동안에 걸쳐서 요 네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 기억이 나시겠죠? 네. 그 시간적으로 이제 흑지 복사가 가지고 이제 플랑크가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플랑크가 말한 게 뭐냐면 좀 앞으로 가요. 좀 얼굴이 좀 빠르니까. 플랑크가 말하기를 이제 그 흑체 복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버티는다 했어요. 양자화된다. HU라고 하는 단위로 양자화된다라고 해서 풀었죠. 그 N이라는 게 정수다 그랬잖아요. HU라고 하는 것이 광자예요. 광자 에너지. N은 그거의 개수죠. 1개, 2개, 3개, 4개. 1.5배, 1.7배도 없어요. 그냥 1배, 1개, 2개, 3개로만 하자라고 딱 매기고서 수학적으로 풀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그마로 구했었잖아요. 인티그레이션 아니고. 왜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시그마로 계산해야 돼요. 시그마로 계산을 하니까는 기존의 그 흑체 복사, 이 실험적 사실하고 이 곡선이 딱 일치해버렸다. 그래가지고 프랑크 자신도, 야, 이거 못 믿어서 내가 뭔지 이상한 짓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부정했었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예. 감당이 안 되니까 더 무섭지. 무서워. 사람들은 그냥 환호를 했지. 오, 드디어 잘 만든 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막 회자가 돼버리고 소문은 나고 계속 이제 뭐 출판이 돼버리고 그러는데 본인은 내가 아무래도 뭔 짓 한 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했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요걸 NHU, 야, 요걸 가지고서 그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 딱 맞아. 이게 NHU가 딱 맞다 이거야. 그걸 갖다가 확정해줬어요 아인슈타인.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로 이제 그 노벨상에 타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참 절친이야. 이 사람이 요거를 이제 그렇게 딱 끌어올려줬잖아요. 그 NHU 그대로 쓰시라고 맞다고 했고, 요 사람이 또 일반 상승 이론을 나타내자 이 플랑크가 또 나타나갖고, 아, 요 이론 죽이면 안 돼. 이거 무서운 이론이야. 딱 그냥 발표하니까 그 밑에 그냥 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최고 이거 권위자가 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무시 못. 그래서 아마 열부지 안 끌어줬으면 일반 상승 이론 오늘날에 와서야 빛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간이 길어요. 이 사람 죽고도 한 100년 지나야 인정해줄까 말까요? 그렇게 이론이라는 게 그래요. 예, 플랑크는 아버지 뻘이고 그 당시에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랬지. 예, 그래서 다 따르는 거야 다.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그 일반상 이론을 딱 그냥 치켜 세워줬어요. 그러자 이제 그래서 떡상해가지고 빨리 이제 보고파 된 거예요. 떡상했어. 빨리 보고가 됐다. 그런 사실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끌어주는 관계예요. 그 나중에 알겠지만 두 분이 또 사진 찍을 때 같이 있었고 그렇죠. 옆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러더포드가 나타나죠. 러더포드 가지고 이제 그 원자 모델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요쪽은 이제 그 광전 효과가 조금 끝났고 이제 원자 모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요 사람이 아까 막 러더포드는 뭐냐면은 뭔가가 저 깡깡한 거 단단한 거가 중앙에 있어. 뭐 때려보니까 여기 무지막지한 게 있더라 이거지. 원래는 말이죠. 대포를 가지고 종이에다 놓고 팡 쐈는데 대포가 종이를 맞고 튕겨 나가는 꼴이에요 지금. 사실 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종이를 못 뚫지? 그런데 그만큼 종이 속에는 대포할 만큼 같은 깡깡한 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실험을 확실하게 해보고 해서 건판을 360도 돌려놓고 실험해보니까 막 사방에 뒤에도 막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증거를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원자 모델 뭔가 중앙에 깡깡이 있어. 이게 러더포드 이론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경악할 일이지 사실은. 예, 당대에 그냥 찍히면 찍힌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하면 경악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할 일이야. 이렇게 그 치즈 그 전까지는 이렇게 치즈 이론 같은 거 양성자라는 거 알고 전자라는 거 알아서 치즈 이론 같은 거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다. 근데 그 원자의 세계가 빈 공간 투성이고 마치 태양계처럼 됐을 거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 태양이 있듯이 원자핵이 있다는 것. 근데 원자핵이 있다면 중간에 텅텅 비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판이 1, 2의 그 지성사는 한 판이 직관이 틀린 거란 말이야 다. 그러니까 경악할 일이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전자를 발견하고 그 전에 이제 전자와 동등한 그 플러스를 가진 거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다. 뭉뚱그려 있다 이거지. 둘이는 그렇고 그런 이제 비슷한 점들이 있을 거다. 그게 직관적이지. 예. 근데 플러스는 상당히 깡깡하고 무겁다. 전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 무겁다. 라고 이제 우리 직관이 확 한번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계획인 거죠. 그렇지.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이제 아까 러더포드 바로 제자죠. 이 사람은 덴마크에서 왔었고,
말씀드리는데 왜 영국에서 그 뿌리가 생겼냐? 물론 뭐 돌턴이 원자로 가설을 세웠고 해서 그런 철학적으로 거기가 이제 중심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 좀 철저하게 실험 분리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실험 분리에 뒷받침되는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진공관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그 톰슨이 실험을 할 때 진공관에 실험을 했었어요. 그거 보셨을 거예요. 사진 보시면. 예, 그렇죠. 요따만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이제 공기 다 빼갖고 그래갖고 전자를 쏘야 되거든요. 그 안에 공기 딱 있어서 쏘면은요, 공기에 다 두드러기 맞아갖고 전자가 직진 못해요, 제대로. 그래, 실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마이크 좀 빼야 되겠는데 우리 노래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그 진공관이 중요하구나. 그렇지. 그래서, 마이크 내려요. 좀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영국이 그런 진공관을 잘 만들었어요. 실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실험으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유럽에 입자 가속기가 있듯이 우리가 여기서 힉스 입자를 찾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네. 저기 탄자니아, 보츠와나 거기서 찾겠어요? 못 찾아. 유럽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영국의 진공관 기술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인프라가 있었는데. 인프라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글로 간 거고 앞에 러더포드도 뉴질랜드에서 배 타고 간 거고 그것이 있었던 거죠. 물론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돌턴이 이제 그런 사실 원자라는 거가 돌턴의 원자 개념이 사실 알고 보면은 양자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죠. 원자라는 거가 기본 요소로 딱 잡고 그놈을 이 벽돌 쌓기 해가지고 만든 거다 하니까 양자라는 쪽에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미.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좀 더 이제 얘기 나왔는데 얘기 소론이 길어지려고 하네 이제.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으면 다행입니다. 무지하게 재밌어. 아, 예, 그럼 다행인데. 그렇게 했고, 이제, 좀 더 이제 스킵하면서 가도록 하겠죠. 그렇게 했다가, 자, 이제 그 중요한 계기가 하는 게 보호에서 이제 우리가 보호 원자 모델이 이제 딱 나왔었잖아요. 그걸로 이 사람 노벨상 탔었죠. 딱 하나만 말하자면 뭐였어요? 가운동량이 양자화돼 있어. 그거 하나 딱 알아두라겠죠. 제가 그때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요거 한 줄, 요 파란 거 한 줄 딱 그때 강조했을 건데, 기억나실 건데. 네. 그게 가운동량이 양자화했다. 가운동량이라는 게 R, P, V. 예, 선응량에다가 반경. 반경해갖고 이렇게 뺑뺑 돌잖아요, 이게. 그 반경까지 곱한, 그건데, 그 값이 모르긴 해도 H의 종수배. H의 종수배로 하자. 딱 그렇게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이거는 그냥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이제 우르르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렸어요. 그때 수학 교사인 발머가 했던 우리 선 스펙트럼에 공식 있었잖아요, 그거. 그동안은 왠지 그냥 경험 공식. 예, 왠지 모르게 잘 맞아. 요거 쓰면 왠지 선 스펙트럼 그런 대로 쫙쫙쫙 설명 잘해. 했던 거가 그게 다 유도가 돼버렸죠. 수학적으로 때 직접 보여드렸죠. 그거 싹 유도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떡상을 했죠. 그게 떡상을 해갖고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실험적으로 요 사람들이 찾고 했다고 그러고. 아이고. 요 중에 이 사람인가가 제임스 톰슨, J.J. 톰슨의 아들인데, 예.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무슨 파커 톰슨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컴퓨터 효과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찾았고 했고, 요거 이제 대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와가지고서 보호의 원자, 아까 말했죠. 양자화돼 있다 해서 가운동량이. 왜 그럼 가운동이 양자화돼? 라고 하는 썰에 대해서 한 번 또 이 사람이 또 썰을 풀어줬죠. 파동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 물질이 파동으로 돼 있다 봐.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딱 그 종수배 만날 때만 만들어진 거야. 그래야 결이 맞지. 결이 맞지. 그래.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정수배지. 그렇잖아? 이렇게 딱 만들어져 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죠? 그동안에 보고는 미들 찌어다 하고 딱 던졌죠. 이렇게 하면 잘 맞아. 그냥 써.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또 한번 땅 하고 보여준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떴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유럽 입자 가속기 추진해갖고 만들었다겠죠, 이 사람 때문에. 드브로이가, 예, 그렇게 해서 떴던 거고. 그 뒤로 와서 이제 요 사람이 이제 파동, 그러니까 물질도 파동을 가진다 하는 물질파 개념을 넣어 가지고서 그 뒤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제 딱 나온 거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하이젠베르크대로 파동역학, 행렬역학이라는 걸 만들었죠. 둘이가 양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서로 내가 맞다고 고개 찌삐거리고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둘이 다 똑같은 거고, 그걸 디렉이 말려요. 내가 디렉 방정식으로 한번 설명할게. 여기서 딱 요런 게야. 요거 모든 환경이 요런 꼴이야. 거기서 너는
거기 저 에너지도 양자호로 하고 너는 그 거리 양자호로 가봐. 그러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너는 파동 행렬력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둘이를 쫙 그냥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디락이? 네, 디락이. 네. 디락이 평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지 마. 다 같은 이론이야. 알지? 그렇구나. 예,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거 좀 이따 잠깐 확인할게요. 그게 오늘 이제 설명할 얘기예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는 아니고 저도 이제 대충 수학적 폼을 보여줄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간과하고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양자호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무시 못한 게 뭐냐면 그 볼츠만. 여기서는 볼츠만이 싹 빠졌어요. 볼츠만이 싹 빠졌는데 볼츠만의 그 엔트로피를 처음 만들었죠. 그 묘비에도 딱 써져 있잖아요. 공식이 써졌잖아요. 로그 S. S가 그러니까 모든 경우수, 요거 엔트로피인데, 이게. 그게 이제 그런 걸 들었어요. 모든 것이 셀 수가 있어야 돼. 셀 수가 있어야 돼. 핵심은 그거죠. 네. 카운터블. 카운터블 해야 된다. 카운터블 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마하라고, 마하 1, 마하 2, 요새 뭐, 제트기 날아갈 때 마하 1 할 때 그 마하가 대들었어요. 그 카운터블 그 자체가 너는 잘못됐다 했어요. 세상에 컨티뉴어스하게 가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못 세.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막 대들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마가 철학자라 그래. 물리학자들. 결론은 이제 볼츠만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좋게 사람을 잡아. 그래서 볼츠만이 그냥 미쳐버렸을 거예요. 자살하잖아. 결론은 자살했죠. 거기 한몫했을 것 같아. 내가 안 봐도. 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을 굽히고 가려고 하기에는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생각하기가. 왜 힘드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사람이 포용력 있고 소용력 있고 내 자신 틀렸을 거라는 걸 무지막지하게 이터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이터레. 그래서 남이 거기다가 독국물 하나만 넣어줘도 그거의 극배화돼서 자기한테 다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죽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말로 하면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야말로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 물리학이 힘듭니다. 그렇게 해가 이 머리가 돼서 훈련이 돼서 간단하게 S라는 것은 로고 그 엔트로피라는 건 로고 S 딱 하나만 남긴 거죠. 그거 하기에는 수십 년간 박 터지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로벨리가 말한 게 무한에서 유한으로 오잖아요. 존재에서 관계로. 그 세 가지 프로포지션을 저 로벨리가 말하는데 무한에서 유한으로 들어오는 역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주는 그냥 무한할 것 같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현실이 존재하잖아. 현실이 존재하려면 모순은 될전정 유한에서 토대를 둬야 되거든.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이라든가 뭔가 실제적인 거에 토대를 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그냥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수학의 뒷받침이 드디어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를 중심으로 18, 19세, 20세기에 되는 거야. 저게. 그 과정이야.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볼츠만의 공헌도 상당한 거야.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건 역시 무한을 유한으로 대처하는 과정이야. 그게. 그 이제 첫걸음 플랑크고. 아인슈타인이 가장 극찬한 과학자가 아마 볼츠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재적이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리학의 그 파트 보면 뭐 있잖아요. 양자역학 파트, 전자기 파트, 연력학 파트, 뭔 파트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최고로 꼽은다면은 난 단연코 연력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박문호가 그걸 이제 인용을 많이 하지. 네, 그런 얘기 저도 들었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그 선두는 바로 단연 볼츠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막 최고의 천재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볼츠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양자역학 개념에 있어서는 볼츠만도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을 여기는 빠졌는데 넣었습니다. 오늘은. 맞는 말씀. 그러니까 갖고 이제 흑체라는 게 요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렇지만 위대한 생상이다. 놀랬어 나는. 예. 참 그래요. 간단한데. 네, 너무 간단해서 놀랬어 나는. 예. 다 그런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어렵다 뭐 100년이 넘는 난제들 풀었다 해도 보면요. 고등학교 수학 갖고 푸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런 위대한 상상이 먼저야 돼. 위대한 상상이. 위대한 상상이 예술적인 거예요. 치고 내려와서야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왜냐면 나머지 과정은 그냥 연역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얘기하는데 다 넘겨버렸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쭉 가서 그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에서 뭐 탄생했다. 요거 그때 했었고, 요 선스펙트는 요게 이제 그 발모의 그 계산이 요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때 보호가 갖다가 딱 그냥 그 H를 갖다가 그렇게 바꾸니까 다 돼버렸고. 여기 그때 했던 거 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리드버그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발모의 공식인데, 요게 이제 그 확장판. 확장한 거죠. 네. 네, 확장판. 네. 그때 했던 대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그 실험을 했던 거죠. 그 파동, 물질파 파동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이제, 여기 저 노벨, G.P. 톰슨. 네. 이 사람이 그 J.J. 톰슨의 아들이에요. 저지 파커 톰슨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찾아보시면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인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때려보니까 이게 꺾이거든요. 꺾이면서 이 회절 무늬가 생겨요, 벽에. 그런 영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회절무늬네. 요런 게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전자도 이 파동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파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오늘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도대체 물질파락에서 저게 춤을 추는 거야? 뭐야, 이게? 파동 좋은데요. 그 물질이 공을 던지면 이 공이 그냥 가지 않고 공이 이렇게 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야? 뭐야, 이게? 그걸 설명해 줘야 될 거야. 파동 좋은데. 네, 맞아요. 예. 그걸 한번 이제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예고를 한번. 오늘은 그걸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참 그 전에 그 질문에 예. 원자 크기 안정성 문제는 그거는 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안정력이 뭐였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종수배라고 했었잖아요. 요 종수배, 요게 파장의 종수배인데 요 n이 1, 2,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요게 제일 미니멈, 요거 제일 미니멈. 여기 제일 미니멈. 그 밑으로는 없어. 2파이 R이니까. 예. 여기 궤도가 제일 첫 번째 궤도, 가장 밑에 궤도. 요 이상 생각하지 마. 없어. 왜? 원자 크기 안정성이라는 게 제 첫 번째 궤도 그게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밑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것들은 그 위에 때는 이제 2, 3 가니까 띵띵띵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예, 근데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안정되는 게 뭐냐면, 다 함몰돼갖고 여기로 다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궤도가 없어지지 않는 궤도가 이제 첫 번째 궤도는 안정되어 있다. 예, 궤도가 여기 있고 그 이상 없어. 그러니까는 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냥 원래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서로 당기네. 가버리지 뭐 할 거예요. 그걸 왜 쳐다보고 있냐고. 처음에 그냥- 출발했던 것처럼 근데 저기 양성자로 다 함몰돼 버리잖아. 함몰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예. 대전제 다시 출발했던 걸 다시 상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 해역이고, 양자역학 출발이 그거잖아. 지구도 그러면 뺑뺑 도는데, 지구 괜찮잖아. 왜 지구는 멀쩡한데, 그러면 돌면 안정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돌면 안정한데, 왜 함몰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뺑뺑 돌게 되면요, 이게 전자기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테나 보시면, 안테나 보면 회로가 왔다 갔다 하고 전자가, 이게 전류가, 그죠? 그러면서 이게 전파가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뺑뺑 돌게 되면 여기서 전파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파가 나온다는 것은 에너지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 것 같아요. 점점 안으로 꼬라박지. 그래갖고 핫! 하고 함몰되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으로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안 될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미 고전리로는 설명 못하는 거야 그걸. 이미 함몰됐으면은 벌써 세상 옛날 빅뱅 때 다 함몰돼 버렸지. 지금까지 올 턱이 없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절대로 이게 함몰되지 않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출발하죠 퀘스천이. 예, 그랬다니까 아까 처음에 그 네 가지 퀘스천 중에 하나였다고 이게 말씀하신 거가 그게 바로 저기 고전역학 해석이 안 되는 그 주요 퀘스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양자가 돼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요 밑으로 없잖아. 이게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여기서 끝. 여기서 밑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몰될 수 없다. 스테빌리티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아주 심플해요. 생각해 보세요. n 있고 1, 2, 3, 우리 태어나서 우리 10가지 세자 하나, 둘, 셋, 넷 세웠잖아요. 그 개념으로 그냥 풀어버려요. 간단해요. 근데 위대해. 겁나 위대해. 아직까지 그 모든 그런 그 미스테리를 다 풀어버려요. 그냥 한 방에. 왜? 1, 2, 3, 4 세니까 다 끝나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데 참 위대해.
그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위대한 상상이 중요한 거예요. 약학에서는 n은 0은 아예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N 0 만듭시다 그래. 만들 수는 있지. 만듭시다. 그러면 뭐겠어요? 없다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게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자 자체가 없어져. 없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해석하면 그냥 양성자가 되는 거고 이놈인가 했더니 그게 한 놈이 되는 거지. n = 0이면. 뭐 없어요.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뭐라고 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n = 1만. 그러니까 저런 게 내가 다시 근데 한번 얘기하면 저런 게 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거냐면 우리 사유에서 아까 말한 무한과 유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는 무한이야, 무한. 이 0과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하다는 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한한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두 수, 어떠한 실수의 정의가 뭐예요? 어떠한 두 수를 초이스해도 그 사이엔 수가 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걸 철학적으로 바꾸면 무한한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건 직관적인 거야, 되게. 우주에 끝이 있나, 시간이 뭐 영원한가 등등. 우리는 그건 되게 직관적인 거야. 근데 세상은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러려면 다시 말할게, 로벨리식으로 무한을 유한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에서 시간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고, 무한을 유한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대전제를 머리에 심으세요. 그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나왔죠. 하이젠베르크.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h 바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자 이거지. 이 전자가 이렇게 돌지 말고 함몰되게 해보자고요. 그럼 뭐가 증가하죠? 운동량이 증가하죠. 그 함몰되다 보면 운동량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또 튀어버려요. 튀어나가지. 튀겨나가버려요. 절대로 이게 델타 x가 0으로 가게 못 놔둬.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도 여기 바깥에 돌아요. 그렇지. 예, 그렇게 되고 그 불확정성 달리 말하면 델타 I 곱하기 델타 T가 또 H보다 크다 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 또 얘기를 해봐가지고 근데 장난삼아 계산해봤거든요. 원자 핵이 왜 1펜토냐. 거기서 뭘 해보면은 델타 E가 932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델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델타 T를 뭐냐면 C분의 빛의 속도가 날아간다게. 거기서 델타 T를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932메가 일렉트론 델타 E에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델타 T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빛의 속도 동안에 얼마나 가냐 했더니 1펜토메타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핵은 1펜토메타예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돼. 오케이. 해보니까, 와, 딱 그냥 1펜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의 등장이야. 네. 유한한 존재의 등장.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야. 불확정성 원리 참 무섭다. 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지 세계에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그렇게. 또 하나 우리 생각을 바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1 더하기는 얼마죠? 2잖아요, 2. 1 더하기는 2잖아요. 근데 불확정성 원리 생각해 보세요. 1이라고 함부로 말 못하고, 2라는 것도 함부로 말 못해. 맞아요. 그냥 거기다 딱 꼬라 박은 순간에 이놈이 이제 떨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9도 되다가 2.1도 되다가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뭐냐면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인데 물리는 1 더하기 1이 2 어라운드야. 2 어라운드. 그거를 내가 좀 얘기해 볼게요. 난 그걸 철학적으로도 아니야. 그 편의상 그러는 건데, 난 그게 관계인 거야,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를 다른 말로 한 관계거든요. 그 N과 P, N이랑 델타 S, 델타 P. 그 관계라는 말이야, 관계. 둘을 곱하면 어쩌고저쩌고 범위에 있다. 관계. 그게 이제 그 정확히 말해서. 근데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거는 관계성을 배제한 그냥 아이디어란 거거든. 근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지,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나타난 거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에른페스트 정리가 그래요. 1 어라운드 더하기 1 어라운드. 그러니까 어라운드인 거야, 어라운드. 2 어라운드야. 이런 거지, 2 어라운드.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 세계는 어라운드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예가 없다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하면, 그걸 관계라고 이해하면 돼. 단어나 용어는 많은 그 인투이션을 주잖아요. 그게 나는 관계라고 보는 거야, 관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얘기 나왔고. 대략. 예, 이렇게 나왔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끝난 것 같은데? 요만치였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준비해온 거를 일부, 그때 다 못했지. 다 못했고, 여기까지는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못했고,
그래갖고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우리 이제 그러면 또 집중적으로 우리 또 뭘 공부를 해보냐면은 그놈의 파동이 도대체 뭐냐. 나 궁금해. 이놈의 파동이 도대체 뭐냐. 선생님. 해보자고. 파동 얘기 한번 가보자고. 이제 앞으로 후딱 갈란게 빨리빨리 못 가겠네. 이거 좀 이거 빼자고 이거. 내가 반다고 불편해. 이거 빼고 뭐요? 들어가. 그래. 예. 네, 불편해. 빼면 되지. 그래, 불편해.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해. 그 생각을 못했어.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난. 역시. 그러니까 저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나 저 잘 못해, 저런 걸. 아니, 네 발버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 강화할 거야. 그래, 맞아. 자, 이제 그, 앞에 얘기 뭐 있었던 거는 뭐 하고, 우리 제일 처음에 돌턴 아저씨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오늘날에는 이제 이렇게 저기 양재역하게 나와서 파동적하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었다. 막 그러죠. 이게 나왔는 게 구름 모양으로 바뀌었죠. 보호는 요렇게 했던 거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보호 모양을 많이 써먹어요, 화학에서는. 이게 직관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용하지. 이렇게 전자 공유 결합할 때 이렇게 두 개 있고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점 찍고 하잖아요. 그 궤도도 점 찍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소 원자 그 보호 모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인 줄 알지만 그거는 그냥 편의상 하는 거고 실제로는 상상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저 깊게 들어가면은 복잡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름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앞에 얘기가 있었겠죠. 흑제 복사도 나왔고 여긴 넘어갈게요. 그 이제 1920년 하이젠 불확정수 도입하였고 그 같은 시기에 보론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연역에서 아까 빠진 거 조금 보충합니다. 거기 나왔다 이제 뒤에 그 하이젠베르크 스승이 누구냐 보론이 막스 보론. 그런 관계예요. 그 막스 보론이 이제 다 독일 사람들이죠.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은 불확정성에다가 그 파동함수의 그 해석을 했었죠. 요게 그 제곱을 한 거. 그거에 제곱을 한 거가 복수 제곱이죠. 그래가지고 그 실수값이 나오는데, 그거가 실제로 거기서 존재하는 확률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진짜 수학적으로 진짜 간단해요. 진짜 간단한데, 참 위대해.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수소 원자의 그 모형 있잖아요. 막 아령 모양도 나오고, 원형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막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딱 말씀을 하나 해갖고서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폰 노이만 하면 우리 저 컴퓨터 대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아마 저기 아인슈타인 이후도 아니면 그보다 더 진짜 대단한 천재. 진짜 똑똑하다 하더라고요. 최고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측면에서 저 사람 유명하냐면 셰익스피어를 다 외웠대 다. 햄릿을 다 외웠대 다. 그냥 전체 문장을 다. 그러니까 암기력으로도 유명해. 이 사람은 저기 미국에서 이제 저기 가서 이제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그때 당시 폰 노이만 하면 나는 컴퓨터 대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물론 컴퓨터를 그 기초를 하는데 모든 지금의 한마디로 도스라고 하죠. 이렇게 체계, 컴퓨터 이게 흐름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병상에 누워있어도 그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또 해주니까 가고 막 돌아갔다 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아주 그냥 죽을 수가 없는 바쁜 사람이 아주 그냥 그렇게 바빴어요. 응? 죽어도 무덤 파서라도 물어볼래야 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피곤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50대에 죽었는데 뭐. 네, 무지하게 이렇게 천재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 말에 그냥 다 찍어준 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여튼 그랬다 합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오펜하이머로 이어지고 해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뭐 그런 걸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됐고. 여기부터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좀 중요한 건데, 이제 양자역학 어느 정도 완성을 해가지고서 코펜하겐에 가가지고 코펜하겐 학파가 있었죠. 거기서 코펜하겐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이 한 7가지, 8가지 줄이 있는데, 그건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는데, 좀 이따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뒤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입자물리가 만들어지고 양자 생력학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표준 모형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흑제 복사는 이제 아까 요런 관계였었죠. 이렇게 했고, 여기서 계산할 때 시그마를 썼다는 거, 요거 중요한데요. 여기가 뭐냐면 모든 경우수의 합이에요, 합. 모든 경우수의 합.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정 요 n에 해당하는 E하고 그거가 그게 확률인 거죠, 확률. 이해하실까, 이게? 우리가 우리 옛날에 우리 시험 보고 우리 평균 얼마 맞았냐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전체 과목의 합을 다 더하고 그것분에 내 과목 어떻게 하지?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가중치를 다 일로 뒀었어요. 그러죠? 근데 가중치를 여기 있는 걸로 일단 두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표현대로 보면 여기 전체 합분에 여기 NH는 거기 그냥 에너지. 그리고 요거 분에 요거가 요거가 이게 가중치. 그러고 보면 이제 여기가 에너지니까 에너지 평균이 이거하고 그 전체 에너지 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이제 저거지. 그 학점을 곱하면 가중치가 되지. 학점. 네. 그럼 가중치를 다 더해서 그건 이제 분모에다 두면 되지. 그렇지. 그게 분모를 둔게 요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예. 예. 그거 3학점, 2학점을.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좀 복잡할 뿐이야.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원리 볼지만이 물론 요걸 갖다가 다 제시를 해줬죠. 그게 볼지만이 얼마나 참 그렇지. 위대하지. 예, 그렇지. 그거 하나 갖고 그냥 세상을 평정해버렸죠. 야, 그냥 떡상했죠, 그래가지고. 그 발상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도 한번 연관을 지어봤었죠. 우주가 지금까지 기사를 보니까 켈빈 온도로 2.7도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2.7도를 가지고서 우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을 한번 해보자. 계산할 수 있죠. 먼저 이게 곡선을 구했죠. 그래놓고 코비 이상 갖다 올려나가서 가지고 그 사방서 오는 전파들을 다 해가지고 도팅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도팅을 했더니 실험치랑 이렇게 이론치랑 이렇게 잘 맞아. 이게 경악을 한 거지. 요걸 딱 한번 발표를 딱 하자 사람들이 우와 그때 그 발표장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죠. 봤어. 저게 몇 년도죠? 2000이 아니고 1900 몇 년도 같아요. 1900 이요? 예, 저기 어디 나왔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코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그냥 아주 그냥 경악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시대를 100년이 넘어가도 볼줄만의 그 위대한 힘이 또 한번 발휘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야, 이게 아주 네. 소름 돋는 거지. 어떻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소름 돋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스무트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조지 스무트. 그 사람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소름 돋았다 그러더라고. 야, 미칠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그래프인 같다, X축, Y축 있는 같다.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런 시대적 배경을 다 한번 이해하고 이걸 보게 되면은요, 소름이면 돌다가 목소리가 달라지고 울음이 나와. 이 경악할 일에.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의 표현처럼 글림스, 얼핏 글림 그 신의 옷자락을 보았다. 아인슈타인의 표현처럼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든. 물리학자들은. 소름 돋아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한바탕. 얼핏 신을 보는 거예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경외감에 눈물 한 번 띠끔 날라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우주 자체도 흑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 결과는? 우주 자체를 흑지로 봐버린 거야. 그런 거지. 우주에 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찌 2.7도까지 왔는지는 내가 아직 공부를 안 하고 잘 모르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가 가설이 아니고 실험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우주를 어떤 썰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맹맹백백한 어떤 그 실험적 사실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환장이 완전히 상상이 우리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다. 흑지복사를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걸 이제 한번 아시면 되고. 이제 코펜하그 해석을 한번 가볼게요. 코펜하그 해석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코펜하그 해석에서 이제 그 대부가 보호잖아요. 그 희야 이제 그 프로듀션을 빼고 아까 말한 그 보호라고 밑에 하이젠베르크와 그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 폰 노이만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보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대성을 한 겁니다. 우리가 딱 그냥 공표를 했어.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여기 나오네. 딜에 파울리, 폰노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코펜하그 해석의 이제 그 대부들이 맞으면. 자,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 양자역의 상태는 파동하면서 기술된다. 이런 관측자가 가진 양자역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해 가신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그런 것들 그런 얘기를 다 통째서 얘기하는데 파동함수를 기술된다. 그리고 그 파동함수를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는 다 한다. 끝이다. 예. 물론 입자와 운동량의 정보를 정확히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그 오퍼레이터 딱 때리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에너지 5% 때리면 안 돼. 운동량 알고 싶으면 운동량 5% 때리면 안 돼. 그러면 딱 튕겨내요. 그게 바로 아이겐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가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5%는 망치 같은 거예요.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딱 나오고, 은 나와라, 은망치 뚫으면 은이 딱딱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데워 먹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네.
그런 게 있다. 나중에 이제 그 파동함수 좀 들어가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기의 상태에 대한 소수는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다.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은 측정값에 대한 확률적 미터런 함수이다. 이게 바로 보른의 그 확률론적 해석이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대값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절대값 제곱은 뭐냐면은 그 어떤 복소수가 있고 그 복소수에 켈리 복소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 곱하게 되면 딱 절대 제곱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복소수 하나만 허수의 이미지에다 부호 하나 마이너스 딱 바꾸는 뿐인데 그건 정확하게 딱 그냥 절대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시 못해요. 그게 뭔지 참 희한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물리량은 관측자가 가능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딱 거꾸로 말하면 관측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어. 그 말이 같아요. 이 말에 물론 아인슈타인이 경악을 했죠. 네. 달이 저렇게 보이는 게 그러면 왜 자꾸 뜨냐. 내가 뒤통수로 까도 어디 저 숨어있는 생기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달이 뜨는가 보구나. 이런 표현가 있었잖아요. 나 안 보고 또 달은 뜬다고 하면 그럼 누군가 달을 보고 있는 거네. 그래, 저 어디 저 굴뚝에 숨어있는 생기가라도 보고 있겠구만. 그러고 이제 비꼬면서 얘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비꼬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이러니지. 예, 아이러니게 말 비꼬았는데 아이러니게 표현 진짜 잘했어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과학적 관계에 있는 물리량, 예를 들어 아까 뭐 위치와 가운력 이런 거죠. 에너지와 시간 이런 거는 하이젠버그 불확정성에 따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으며 그 한계는 정량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 진짜 외워둘 필요는 게 아주 주옥 같은 말이에요. 그러네. 주옥 같은 말. 자, 여기서 불확정은 왜 동시에 말 여기다가 밑줄 쫙 해야 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돼서 없으면 얼마나 이 말이 중요했으면 그래 막 그 불확정성 원리 누가 하면 그 하이젠베르크 말을 그냥 떡 썼잖아요. 그냥 동시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입자나 파동이나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가끔다 이렇게 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 말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못 가져요. 그렇지. 동시에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파동성을 가지면 파동성만 갖고 입자성을 가지면 입자성만 가진다 그 말이에요. 파동을 가질 때 없어. 입자성을 가질 때 파동 던져버려요. 오로지 입자만 떡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못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자성과 파동이 동시에 간다는 뭐냐면 파동과 입자성을 다 갖는다 이런 말을 표현해야 되지 동시에 갖는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만 있다. 네, 둘 다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야 되지 동시에란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는 한 가지만 있는. 네. 네, 세상에 드러날 때는 하나의 얼굴로만. 그러니까 동시에 아니다 이거예요. 가끔가다 그렇게 툭 던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 네, 틀린 말이고 가능성이 하죠. 네, 나도 한때는 그거를 둘 다 동시에 갔습니다라고 동시에 한번 써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코페랑 해서 그래서 한 번 잘 보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건데 하나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자역에서 물질은 파동 입자에서 이중성을 보인다. 실험적으로 물질이 파동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지. 똑같은 말이죠.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제가 이게 요걸 굳이 내가 끈병을 조금 칠했죠. 볼드처럼. 예, 밑줄 대신에 두껍게 했네. 두껍게 일부러 했습니다. 이게 하도 중요해서. 그래서 상호 보완성 원리라고 하면 이런 모든 물질이 대상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이 대상이 공통적으로 근데 가진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상호작용할 때만 입자성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것도 상호작용할 때만. 예. 그거 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 그러게 상호 보완성을 원리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게 국소성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소성하고 뭐라고 하는데. 글로벌. 예. 뭐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그것도 이야기해요. 자, 파동이 함수가 붕괴표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양자 도약으로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게는 파동 함수를 지금에 있는 거를 붕괴를 하고 다른 데로 간다.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서 받게 되면은 양자기 쉽게 말해서 이제 궤도로 이탈할 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하나씩 점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다 던져버리고 다음 두 번째 간단 말이죠. 스테이트로 간단 말이죠. 그럼 도약을 한다? 그치. 그게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현재 그 파동함수 붕괴로 해보러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 뭐냐면 그 에너지를 뭔가 누군가 이렇게 받았을 때 얘기는 받았을 때. 받았을 때. 그래가지고 내 스테이트를 이탈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이 이게 하나 있을 때도 물론 막 요동이 있어요. 응? 막 끊이면 가만히 요동. 있을 때도요? 네, 요동은 있어요. 우리가 그게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네네. 또는 양자요동 우리말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도 1 더하기 1이 수학적으로 2인데 아니라겠죠. 그게 네. 끄떡하면 1.9도 됐다, 2.1도, 어라운드 2라고 했잖아요. 그게 양자 플럭추에이션이에요. 네네. 그렇구나. 퀀텀 플럭추에이션. 섞어서 네, 양자 플럭추에이션 하면 양자 요동 아니면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러지. 그게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 이놈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저 하늘에 저 태평, 저 비행기나 저 꼭대기에서 바닷물 딱 보잖아. 그 수평선을 딱 보게 되면, 그냥 반듯해요. 그죠? 근데 막상 거기서 그 배 타고 거기 앉아갖고 물을 봐봐요. 물은 한정없이 찰랑찰랑해요. 그죠? 꼭 그런 것 같아. 예. 그 원인이 뭐죠? 그 퀀텀 플럭추에이션의. 그게 이제 묻지 마. 그냥 믿어. 이들째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현재로서는. 우주는 그렇게 돼 있다? 네, 아직은. 오케이. 아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주는 그냥 쭈물쭈물 막 춤춘다 이거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그 미시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원자 세계 정도가 넘어가도 네. 그런 현상들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뭘 가만히 놔두면은 지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움직여 막 현미가 보게 되면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인갑다 이거.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원자들이 막 때려주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알았다. 또 우리가 그 컵에다 물을 놔두고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저게 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물이? 증발하는 거 같고 다시 물로 들어간 놈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가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저거 동적 다이나믹스. 네,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네, 우리는 그렇구나. 모든 것을 동적으로 생각해야 돼. 다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사냐면은 지금 우리 세계가 거시 세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게 우리 삶에 빨라. 계산 안 해도 되고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을 탈피해서 그 세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알아내는 이 양력학 그 과학자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탈했겠어요. 현실에 누구나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수받아 있고 여기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 우리가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걸 탈피하고 저 세계로 가려고 내 몸을 이탈해 봐야 돼. 다양한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많은 경우 생각 중에서 그걸 찾은 거죠. 맞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랬다는 것. 그래서 예술적이야. 네. 물리학자나 수학자는. 이런 것만 배우지 말고 요렇게 알기까지 물리학자들 고충을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칸텀 플럭추에이션은 아까도 그 어라운드도 그렇고 뭐 원래 이 양자화됐다는 거는 딱 이게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정수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건데 그걸 고정이 안 설명해 돼. 주세요. 불연속으로 또 봐도 되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양자가 된 거예요. 다시 보면 그것 때문에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네. 그게 뭐냐면은 좋은 질문인데. 그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뜻 말 듯.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최창 우리 넘어가서 뭐였었어요? 흑체. 흑체로 한번 가보자고요. 흑체로 갔을 때 이게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은 그래도 뭔가 그 파이나이트한 이게 콤파인먼트라고 하나? 여기 격자들 이게 들어가야 우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담궈지는 순간 양자가 돼 버려요. 흑체가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구멍 하나 뚫어놓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출렁거림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거기에 격자에 딱 그 결을 맞는 놈만 살아남아 버렸잖아요. 그날로 그냥 양자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춤추니까 양자가 된다. 저 알듯 말듯하다. 아직도 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게 다 플럭추에이션. 그렇지. 근데 그거는 한계가 없을 때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경기 조건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을 때는 그냥 고삐 풀려고 그냥 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딱 갖다 대버리게 되면은 양자가 돼버려요. 춤을 춰도 범위가 있는 거죠. 네. 범위가 이렇게. 아까 말했는데 원자라는 세계 갖다 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이야 선생님. 범위가 있다. 원자라는 세계 갖다 대버리는 순간에 이 춤추는 놈 중에 뭐만 살아남냐면 보호가 말한 거나 그 드브로이 말한 걸 생각해 보세요. 결이 맞은 놈만 살아남는 거야.
그게 경계 조건이야. 그럼 이 우주 전체가 양자화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말 그대로 그 물질화된 것들만 그렇지. 그만 서로 결맞는 놈들. 양자화됐다라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연속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는 불연속적인 세계가 맞네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초권 이론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무한대의 세계가 맞는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세계만 불연속되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렇게 거예요. 이해도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완전히 맞진 않지만 그런 어느 정도 개념이에요. 맞아요. 양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예, 나도 예. 좀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나는 거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그게 나도 이제 옛날에 알았어.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예전에 얘기했지. 근데 아. 지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 그걸 이해 못했지. 나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초권 이론 같은 것도 나오는 거야. 나도 지금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설명하려니까 물질이 아니잖아요. 양자적이잖아. 그러면서 또 뭐 파동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 되는 원리를 초권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거지. 21세기에 와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잔뜩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제 중력을 이제 특히 중력. 우리 세상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뭔가 좀 뭐랄까 좀 룰을 가지고 있다가 네. 격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 파동이 양자화 될 때에 드디어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네. 그거를 갖다가 미리 가면 넘어갈게. 내가 안 그래도 이게 참 시적이거든요. 그 말씀이. 네, 되게 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미리 또 말씀하시니까 또 한번 시를 한번 읊어보려고 해. 우리 김주세 진짜 시예요? 그렇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나의 멈추세가 지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꽃이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빛이 한 개와 교환하지 않을 때는 그 개는 단지 정해지는 시공 여러 중첩 상태의 파동이었다. 아까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네. 다양한 중첩 상태에 있어가지고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카운터블한 언카운터블. 맞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런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그 개에 접촉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빛이. 예, 그래서 그 하나 상태로 정해져. 그리고 나에게서 입자로 딱 표현돼. 그건 이제 존재로 언카운터블한 세계에서 카운터블한 세계로 바뀐다. 예, 예.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1.9999이기도 하고 2.01이기도 하던 게 빛에 의해서 2.00이 되는 거지. 비유하자면. 뭐 그렇게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야. 근데 요 문제는 시적인데 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김춘수의 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새롭더라고. 그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인정 안 해줘요. 근데 하여튼 이제 아니 맞는 말씀이야. 내가 이제 자꾸 앞으로 가갖고 물리학이 깊어지면 시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반대로 그래서 그 맞는 말이고 그거를 박문호는 반대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박문호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네루다 같은 시인은 물리학자하고 다를 바 없다고 박문호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왔습니다. 대응 원리. 근데 대응 원리 뭐냐면 거시와 미세계는 서로 이제 이렇게 결국에 뭐냐면 그 양자역학 소수는 대상계가 그 세계로 갈수록 그에 대한 고조적 역학 소수가 가까워진다. 뭐 말인지 이해 가신가요? 다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양자역학의 소수를 할 때 대상계가 거시 세계로 갈수록 거시 세계 갈수록 그거는 고전역학 소수가 가까워져야 된다. 그렇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을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이래서 보수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을 만들려면은 그 이론에 앞에 있는 이론과 절대 대치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앞에 있는 말이 잘못돼 버리면은 뒤는 다 이제 면역이라고 그렇고 글러먹은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앞에서 모든 그 정제가 잘 돼야 되냐 참 중요한 거지. 그 말에 대한 보수적인 거 맞네. 예. 보수적인 건 맞고 생각나는데 그래서 뉴턴이 거인의 어깨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비유를. 그거 알죠? 거인의 어깨라는 비유. 자기도 그 거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어깨만 올라 탄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하고 뚝 서 있네. 이건 아무도 안 하죠. 물리에는 그런 건 물리는 없잖아. 절대 그 밑에 바닥에 이게 우리가 서 있는 게 바닥에 있으니까 서 있기 다 그 근반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고전 역할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코페르 해석이라기보다는 뒤에 얘기예요. 이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게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과 포도르스키, 로젠 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ERP. 불확정성 원리를 갖다가 그냥 EPR. 까부시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보호가 싸웠던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보호가 이제 아인슈타인 폼을 연 거지. 그리고 보호가 말이 맞는지 아인슈타인 말이 맞는지는 둘이 죽을 때까지 이거 몰랐어요. 죽은 뒤에서 실험을 했어. 실험해갖고 이별 역사가 틀렸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둘이 묘에서 태어났었으면은 참, 뻘쭘했겠어.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코펜하겐 해석은 제가 한 줄 한 줄 좀 읽어봤습니다. 요건 조금 중요하다고 해서요. 처음 알았네. 예, 요런 것이 따르는 거는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코펜하겐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가 1927년. 솔베이 회의라고 그러죠, 솔베이. 여기서 처음 정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요 자리가 실은 그 양자역학 그를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 갖고 거기서 이제 공표를 하는 자리라고 했었던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솔베이라는 사람이 그 좀 역사를 좀 말하자면은 벨기에 사람이고 그 소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버는 그 재벌이죠. 재벌. 우리나라 말로 재벌이에요. 재벌이란 말은 저 영어로 번역해도 재벌이라고 하대요. 없어요. 서양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해도 재벌이래. 그 우리나라가 만든 전 세계 공용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김치처럼. 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제자가 뭔 제자? 물건 재물할 때 제자 거예요. 네, 재물. 뭐 그런 파벌할 벌. 예. 그런데도 그냥 영어는 그대로 똑같아요. 발음 그냥 재벌 딱 그대로 써야 돼. 작업지간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하고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여 보어라고 구팅이 앉았는데 요 사람, 요 사람하고 솔베이하고요. 솔베이하고 아주 친분이 있대요. 그래서 솔베이한테 가가지고 야, 이 돈도 많은데 이럴 때 한번 요런 큰일을 한번 네가 좀 써봐야지 좀 좋겠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솔베이가 이제 요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여기다는 그냥 호텔 하나 딱 잡아주고 그 사람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통비 다 주고 숙비 다 주고. 저 건물 호텔이네. 네, 호텔. 네, 맞아요. 호텔에 한 주고. 일주일 한 거예요, 저걸. 네, 그렇게 해주고 여기 와서 마음껏 여기 또 해라, 회의를 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꼭 그 유럽의 옛날에 그 르네상스 같은 거님이에요. 그렇죠. 그때 저런 그 전통이 있어. 유럽에서는 그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에. 르네상스가 그냥 그냥 르네상스 아니라 그때 그 돈줄이 있었지. 그렇죠. 그 돈줄이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이지, 그치. 메디치 서양 3대가 전통이야. 3대가 그냥 때려 부어줬죠. 그때 교황을 그때 구출해줘가지고 교황으로부터 그 신임 얻으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야, 당신한테 돈을 맡겨야 돼. 돈을 갖다 거기다 다 그냥 처음에 다 바닥났는데 돈을 딱 박아줬지. 그래갖고 그냥 엄청나게 돈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학문에다 돈을 써갖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그 뭐 다빈치니 뭐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볼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에 메디치 가문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줄 필요가 있죠. 피렌체 아니야? 피렌체? 피렌체는 이제 그 도시 이름이고. 메디치 가문. 그렇죠.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네. 맞아요. 그 지역 토호야. 네. 저땐 도시국과 비슷하게 다 돼 있으니까. 그랬었죠. 네. 하여튼 뭐 그건 하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아니라 피렌체 중심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노벨과 별개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요때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왔었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전통에 이걸 만든 사람이 역시 이 요 사람이다. 아, 그렇구나. 그걸 또 알고 좀 들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주체자네 그러니까. 그치. 그 말씀이잖아요. 핵심은. 몰랐네. 솔베이가 가상줄이 안 되는 거야. 그런가 봐.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좀 있을 거야. 둘이 싸웠거든. 지금 싸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첫째 날 뭐 이렇게 회의하고 술 먹고 뭐 그 3일째부터가 아주 토론을 벌여요. 세션별로. 한 3일을 열나 싸워, 열나. 아인슈타인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지하게 재밌어. 잠깐만. 정신없네. 얼떨떨하네. 정신없어. 여보세요?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저 그럴 것 밖에 좀 같아. 모임 좀 나왔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딱 센터에 있고 이 사람이 플랑크 아니에요? 네, 로렌츠. 로렌츠다 참. 플랑크 어디 있어? 플랑크 그 옆에. 이거 디락 아니야? 저거 가운데 있고 저기 디락? 디락은 어디 있어? 아직 젊지? 디락이지. 뒤에. 그렇습니다. 디락은 젊지. 그렇게 있고,
이게 로렌츠 이분이 의장이라고 있어요. 내가 정말 말했지만 이 사람이 5개국어를 갖다가 마치 자기 모국어처럼 막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럽의 언어는 다 안다는 거지 그냥. 그러고 여기서 제일 또 나이도 연배고 연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로렌츠 하면 또 로렌츠 우리 저 변환 유명하잖아요. 물리학계 또 이분의 또 대부지 대부. 여러모로 해서 이제 이분이 의장으로 추대를 했었어요. 그 이제 사회를 보려니까 이 사람 막 프랑스 말 쓰고 독일 말 쓰고 영어 막 쓰는데 의장이 그냥 싹 다 통해갖고 다라락 다 해줘 버려야지. 이게 의장의 역할. 최고의 지성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의장직을 맡았었죠. 그래 이제 여기 그래서 잘 돌아갔었어.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이라는 거인 어깨 위에 올라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뭐 그랬었나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실 이제 요 사람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둘이는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그럴 친해요. 수밖에. 친할 수밖에 없지. 예, 떡상했지. 그리고 요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 그 네덜란드 무슨 대학이죠? 이제 그 대학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에린 베스트라고 요 분이 있거든. 요 사람 유대인. 요 사람하고 그 같은 대학의 교수예요, 이 사람하고. 그리고 요 아인슈타인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 둘이는 진짜 서로 맨몸을 보여줘도 되는 그런 사이예요. 박역한 사이,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소울메이트야? 네. 그러기 이거 갖고 얘기해도 1시간 얘기하겠네. 그래 이제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 코펜하겐에서 막 둘둘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아인슈타인 듣다가 잠깐만, 난 좀 내 경험상 말이지 도저히 나는 신이 이렇게 주사위노를 하려고 생각할 수가 없어. 확률적 그런 말은 난 도저히 난 이해 안 돼. 그러고 있다가 그때 보호가 그냥 빡쳐갖고 자 그러고서 빡질렀다고. 응? 당신이 뭔데? 뭐 네가 신이냐 그런 얘기 말하자면 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전체가 그냥 쏠랑했어 그냥. 싹 봐도 이제 얼마나 나이가 젊잖아요. 여기 딱 봐도 아인슈타인보다 6살 어린가 그래. 6살. 그런데 79년생, 85년생. 79년생 맞아. 1879년이고 현발 79년은 맞고 79년 3월 14일. 3월 14일. 그렇습니다. 보호가 85년생인가 그래요. 85년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썰렁했어 그냥 분위기. 구두 할아버지 뻘이네. 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 그저 우리 증조뻘밖에 안 돼. 구두 할아버지. 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때 태어나셨는데. 그랬었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 지금 봐도 이제 패션이 오늘날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네, 그럼요. 그죠? 패션이 봐도 또 4대 봉사 안에 들어오는 네, 지금도 우리 입는 스타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구 문명에 쪄들은 거예요. 맞아요. 세계 자체가. 세계 전체가 복식이. 그때만 우리는 이제 한복 입고 그렇게 그런 뭐 입어보겠는데 다 묶여놓은 거. 이제는 저런 옷 입고 있잖아 다. 다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한복밖에 안 입었잖아. 그렇죠. 맞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가까이 못 있어요 좀 있어. 근데 이제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만든, 그러니까 양자론과 상대역학을 갖다가 묶어준 사람이 바로 디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이 좀 코펜하겐 학파들이에요. 딱 보면은. 네, 이쪽이 대체로 보시면은 이게 보른이에요. 보른. 막스 보른 이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예. 그리고 이제 보른이고 그다음에 요게 하이젠베르크. 요게 파울리. 베타올리 할 때 파울리 베타올리 이거. 예. 그리고 이거 다 잊어버려. 여기 랑주뱅. 이게 퀴리 부인. 랑주뱅이 누구냐면 여기 퀴리분 여기 있어요. 예. 랑주뱅이 저기 바람 핀 사람 아니야? 퀴리분하고 저기 한 사람. 바람 폈어 둘이. 고개 랑주뱅이라는 이 사람이 수학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퀴리 부인도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이야. 엄청. 여기서 참 유일하던 프랑크죠, 프랑크죠. 요거 프랑크. 막스 프랑크야? 예, 이게 막스 프랑크. 예. 그리고 이제 우주의 향후에 우리 입자 물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네.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입자를 발견한 게 이 실험실에서 입자를 발견한 게 아니라 우주선으로 걸려서 입자를 우리가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실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우주로 한참 가갖고도 막 찍어보고 그 아들을 더 올라갖고 찍어보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옛날에 일일이 다 이름 내가 다 보고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슈레딩거 여기 있네. 이 사람 슈레딩거. 그럼 이제 다음. 바람둥이 슈레딩거. 네, 이 사람은 또 마누라가 둘이어갖고 근데 또
본부인한테서 애는 얻었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서는 물리학자적이진 않아, 시리딩은. 되게 세속적이에요. 되게. 그래갖고 미국에서 교수로 발령받았는데 이력이 마누라가 둘이야. 그래서 좀 이상하게. 그래갖고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안 가가지고 엉뚱하게 아이슬란드로 갔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랬었죠. 그러고 좀 오늘날 그 응집물질 하는데 크로니그 그다음에 뭐 잊어버린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됐었고 여기서 이 여성이 유일하잖아요. 우리 퀴리부인 한 명이네. 퀴리부인 하나 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타이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가 또 몇 개 더 있어. 여기서 노벨상을 2개 탄 사람은 유일하게 또 퀴리부인이에요. 혼자 여성인데도 노벨상을 2개 탄 사람. 여기서 총 50 몇 명인가 되는데 이 중에서 17명인가 노벨상을 타요. 반은 노벨상, 반 이상이 다 노벨상을 타요. 그 중에서도 노벨상을 2개 탄 사람은 유일하게 또 퀴리부인이야. 그럼 저 퀴리부는 저거 아니에요? 물리학상, 화학상. 그렇지. 그리고 또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이게 말이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조국이 아니어갖고 남의 나라 돼갖고 그 서럽게 공부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면 또 폴란드. 또 그 교과서에 나왔잖아, 교과서. 그것도 퀴리부인이야. 그래 보면은 제일 짜르가 딱 와가지고 교과서에 나왔잖아. 그랬지. 거기서 내가 이러고 있지. 자기 이것들 우리 저 역사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야 잘합니다 그러더니 그래갖고 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도 얘가 똑똑하니까 선생이 눈치 까면서 시키는 거지 이제. 퀴리부인 네가 해. 스타리스라드 오브스카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이렇게 얘가 또 다 쫙쫙쫙쫙 읊어. 그래서 흡족을 했지. 잘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가서 그냥 통곡하는. 통곡 울었다고 그랬지. 내가 왜 이 서럽게 해야 돼? 정말 그런 게 참 위대한 거예요. 그게 제일 가장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조국답지 못한 조국에서 공부했던 유일한 또 사람이 또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유일한 타이틀이 있어. 그냥 보면 그런 게 참 짠하긴 하죠. 그랬었다. 그렇게 했었고 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요 분이 다음 회의 요게 3년마다 열리거든요. 다음 회의 때는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요게 마지막 마지막 사진입니다. 로렌츠의 마지막 사진이죠. 연세가 이미 많고 많이 됐어요. 말라보시네요. 네, 많이 말랐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없고 다음 이제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고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 지금도 해요? 회의도 하고 있어요. 2014년 사진인데 26회 회의예요. 미국에서 하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와버렸나? 미국도 이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벨기에 그 브뤼셀에서만 쭉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여기도 한 번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솔베이가 돈을 되진 않겠네 지금. 지금 그 재단에서 아직까지 빵빵하니까. 빵빵하니까 돈을 줍니다. 노벨 재단처럼. 그러니까 유럽에 참 이런 게 있어요. 네, 저런 전통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쓰더라도 보면은 절대 내 것만 이런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베풀어버려. 메디치가 르네상스 그때부터 전통이 뭔가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정신은 아직도 있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그런 의식과 문화가 있으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돈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무관한 게 아니야. 이 재벌의 원조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없네. 정지영 회의, 이건희 회의 뭐 이런 거. 호황상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냥 세금 안 내려고 그림이나 사고. 세속 넣으려고 올려주려고. 아니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주식이나 발행하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인수권부 사채나 발행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큰 인물이 나오고 큰 사람이 되고 역사를 주도하려고 뭐 하려면은 이런 정신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절대적이죠. 저것도 배우는 게 아니라 저거 절대적인 거. 우리가 보호는 뭐 했어? 수호원자명이야 외워야 돼. 밑줄 쫙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이런 정신 좀 배워야 돼. 그럼요. 요걸 배워갖고 그런 인물이 좀 나와갖고 우리나라를 좀 더 개조해주고 그래야 똑바르게 좀 지도자가 나오고. 미안한데 이거 자르세요. 아니 자를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좀 그래서 저런 전통이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런 똑같은 전통은 없으니까 유사한 전통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태계와 누구지 그런 논쟁 같은 거 기고봉 우리 할아버지야. 진짜 기씨인데? 우리 어머니가 기씨인데 외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통을 이제 살려야지.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남명 조식 선생의 그런 전통이라든가.
기호봉하고. 근데 이제 그저 우리 큰 형님하고 근데- 사진 보면은 똑같아. 그래요? 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 그 작은 단위지만 우리 가문 세미나도 사실은 그럼요. 거의 어떤 작은 형태인 거예요. 누가 스폰서를 좀 받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여기서 꺼질 수도 있고 이게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계속 이제 언론을 모르지. 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려 했더라. 그래. 그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좀 그런 것도 좀 강조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좀. 그러면 그게 좀 가치가 필요한 거 있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둘 게 여기 누군지 알겠죠? 어디 있어? 호킹. 있네. 아마 호킹이 알만한 2000 사람 조상하는. 2000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몇년 됐죠? 요게 마지막 사진일지도 몰라요 아마. 얼마? 예, 요 몇년 사진이 안 됐지. 2014년이고 그때 돌아가신 지가 2010 얼마 8년 9년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참, 참 그렇게. 대단한 영혼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 장애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사셨어. 예. 저 대학원 때 23살쯤에 발병하거든요. 그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5년 이상 못 산다 그랬어. 루게릭병이. 근데 한편으로는 70 넘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역사 보면 굉장히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 대부분 다 일찍 죽었잖아요.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꼭 그렇지 이게 그렇죠. 이게 76세. 이 사람이 천재이면서도 장애를 가졌으면 이게- 이렇게 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해야 멘탈이 돼요. 대단해. 멘탈보다도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은 이 사람이 그 부인이 참 대단해. 부인이 이만큼 살게 해줬어요. 맞아. 그 부인의 공을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혼하잖아. 또 물론 간호사하고 이혼돼. 간호사하고 바람이나 예. 그래요? 루게릭병을 이렇게 간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23살에 그 사형 선고 받고 선생님 말씀처럼 아내 때문에 영화. 사실은 삶의 의지를 불태우거든. 예. 근데 자기 보살펴주는 간호사하고 바람이나 그 이혼했지. 예. 아인슈타인 생일날 돌아가셨네요. 예? 아, 그랬어요. 2018년도 아인슈타인. 3월 아, 3월 14일. 18년도. 그랬어요, 맞아. 아, 3월 14일 맞아. 18년? 예, 둘이가 참 묘한 인연이죠. 4년도. 예, 아인슈타인을 평생 머리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딱 생일날 또 되게 재밌어. 저 그랬어요. 호킹이 1942년생인데 갈릴레이가 1642년생이거든. 맞아. 그런 300년 차이. 예,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숫자가 참 보이지 않게 뭔가 좀 있은 것 같아. 요새 없지, 그래서 그냥 우연이지 그냥. 아니 근데 난 요새 철저히 우연이라고 생각해 난. 근데 그냥 요새 제가 그냥 그 퀀텀 플럭추에이션. 제가 지금 저 수학 공부하고 있는 게 일종의 정수론이거든요. 정수론 해가지고 수가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랬잖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수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태그마크가 얘기하잖아. 이거 공부하는 거가 진짜 아주 미쳐버리기 힘들고 근데 한 번 주무르면요 못 봐요. 손이 자꾸 무엇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막. 그 미친다니까. 미친다니까요. 동양의 수에서는 수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수가 무시 못 합니다. 상수론 같은 게 그런 거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막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문 것 같고 뭐가 그러네. 생각나는데. 생각나는데 또 얘기할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끝났고 자 그동안 이제 파동 아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파동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이거야. 이게 도대체 파동설과 뭐 물질파가 있다는 하는데 이 파동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이게 뭐 주물러 플럭처신도 퀀텀 플럭처신 있다고 했잖아요. 막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뭐 도대체 그게 상상이 안 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 빛을 또 설명한 건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아니면 파동성. 예, 우리가 이 뚝방이 있다고 뚝방 하나를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쫙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퍼진다고 그래요. 요건 이해갈 거예요. 이거 실험하면 돼요. 물 많이 붓고 봤죠. 땅땅땅 때리면요.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종술래 이거 별거 아닌데 대단해 이게. 아까도 항상 보면 무엇이 보면 별거 아닌데 대단해. 요거 두 개를 딱 구멍을 이런 식으로 딱 뚫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파운이 생각되면 여기서 파운이 생성돼요. 이게 바로 호이긴스 원리거든요. 모든 파는 생성이 다음 파의 근원이 된다. 이게 호이긴스 원리예요. 그 원리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이 맞은 놈, 틀린 놈, 맞은 놈, 틀린 놈, 맞은 놈 이렇게 쭈르르 생긴단 말이죠. 그래갖고 간섭을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하나를 노는 게 뭐냐면 어떤 파가 오든지 간에 유일한 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틀리 하나만 딱 뚫어놓으면. 그게 의미고 두 개 뚫어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둘 간에 간섭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고.
하나 별거 아닌데 되게 대단해. 진짜 해보면 웃기는 게 꼭 징크레는 두 개를 둬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 둬도 이중 슬릿을 하면 똑같이 이 하나를 한 대 더 된다는 거죠. 요거가 균일하게 온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요 파도가 지랄같이 오는 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랄같이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랄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하나 두 개. 하나만 고르게. 예.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대단해. 요 하나 딱 두니까 여기서 지랄같이 와도 여기서 파 하나의 파원을 만들어 버려. 하나의 파원을. 그래서 깨끗하게 나가 버려요. 아, 그런 게 숨어 있구나. 예. 이게 별것도 아닌 게 대단해. 그렇네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것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걸 별것도 아닌 게 보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말장난. 진짜 그런 거 근데 같아요. 맞는 말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결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이질을 한단 말이죠. 물질도. 그게 물질 파예요. 이제 물질을 갑니다. 이제 물질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이중 슬릿인 거지 이게. 이중 슬릿 해가지고 얘 하나 두는데 이게 여기다 갭 하나 뭐 안 둬도 되고 둬도 돼요. 근데 얘가 워낙 균일하게 잘 쏴준다 생각하니까 그냥 마치 한 개의 파원 같은 거예요. 앞에 말하는 요거 같은 게 이게 전자총인 거예요. 네네. 여기 빼고 여기 전자총 뻥뻥 쏜다 생각한 거예요. 요걸 싸잡아서 하는 거죠. 요걸 싸잡아서 이 전자총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뻥 쏘는데 처음에 하나를 이게 이제 어디냐 보여준 것 같은데 요거 하나 가래요. 그러면 이제 슬릿 하나만 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쏘는 게 여기만 찍히는 거죠. 그 이해 가죠. 우리 총을 쏴볼 입자니까. 때, 총을 쏴보면 알겠잖아요. 여기만 뚫으면 여기만 총이 똥똥똥 박히겠죠. 거기만 따라 당긴 거죠. 그래갖고서 어떻게 해보냐면은 그러면 이제 요때 여기만 보이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런 다음에 하나를 열어보면 이제 하나를 열어보면 우리 생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 두 줄이 생길 것 같은 거 하는데 한번 보자 이거죠. 하나 쏘고 두 개 쏘면은 이게 똥똥똥 찍힐 거냐, 그죠? 이게 한 10개 미만 쏘게 되면은 뭔지 모르게 그냥 난잡하게 찍혀요. 그러다가 한 수십 개 쏘게 되면은 더 이제 하는데 무엇이 선이 보일 듯 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두 선만 보여야 되는데. 그치. 입자면은. 예. 근데 이제 수천 발, 수만 발 쏘니까는 뭐야, 결이 생겨버려요,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죠? 두 개만 쐈는데 왜 여러 개가 생겨버려. 이게 이제 환장할 일이 생기죠. 이게 입자성 같았으면은 두 줄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입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게 실험한 거거든요. 이게 가정이 아니라 실험했었어요. 최근에도 실험을 했었어요. 0이 한 거 아니에요, 0. 이거는 이제 전자 갖고 실험한 거예요. 저 0은 그런가? 빛 가지고 실험한 거고. 지금은 전자 갖고. 네, 물질파도 물질이라는 게 어떤 질량을 가는 입자를 말한 거예요. 빛이 그러네. 예. 전자로 했으니까. 예. 입자를 가지고 했는데도 빛과 같은 그런 아까 말한 요런 파동이 그런 이중성. 생기냐 이거지. 이게 물질파라는 게 뭐예요? 질량을 갖는 놈들도 그런 그 빛이 파동성. 빛과 같은 그런 파동성을 갖느냐는 거 보자는 게 거거든. 그때 진짜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땅 생겨. 와. 그러면서 이제 생긴 게 파동성을 갖고 있구나. 이게 파동의 정체예요, 이게. 물질도 파동을 갖는다. 그 말이 그 정체가 바로 요런 거예요. 요 그림을 얼른 생각해야 돼요. 물질이 파동을 갖는다 그러면 요 그림이다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요 그림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을 또 한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재밌는 실험을 한 거죠. 저는 보여드렸을 거예요. 얘가 도대체가 아까 이제 앞으로 가볼게. 여기 찍힌 놈은 도대체 일로 왔을까? 일로 왔을까? 여기 끝에 있는 요놈은 여기서 온 놈이야? 여기서 온 놈이야? 네. 궁금하죠. 그걸 물어볼 수 있죠. 네. 참 장난꾸러기죠. 너 나 연맥이려고 장난하냐? 이렇게 할 건데 그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그러네 하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네. 거기서 절대 너 나를 지금 뭐 고생해보라고 지금 너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물리학자들 순진해야 돼. 진짜 순진해. 그죠? 그런 말 했다고. 그거 진짜 재밌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독 한 방울만 던져도 그 독을 완전히 치사량이 돼갖고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좀 고지고대로야. 예. 그게 위대하긴 한데 참 삶이 괴팍해요. 제명에 살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순진한 놈은 실험을 합니다. 해보자 그래. 돈을 어디서 나서 돈 구하러 다니면서 욕 더지게 먹으면서 돈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밤낮을 생각을 해봐. 그래. 여기 지나간 놈이면 여기다가 기계를 달자 이거지. 기계를 달아갖고 여기 지나가면 떼깍 해줘 이놈이. 여기로 가게 되면 안 그래. 예, 기계를 다는 거. 그러면 여기로 가서는 딱딱 할 거면 그러면서 여기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로 간다면 소리가 안 나면서 딱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계속 하나씩 쏴보자고. 계속 쏴보자고. 그래갖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웬걸 분명히 이중 솔루션인데 이렇게 나와버려. 아까 틀려. 실험이 틀려버려. 결과가 틀려버려. 이제 그걸 많이 생겼는데 그럼 이게 이 녀석은 어디를 알려고 이렇게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온 결과가 틀려버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서는 이 실험을 했잖아요. 여기서 계속 쏴보다 보면은 언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데 이게 우리 상식인데 아까 말한 요 꼬털이 요 하나 요 튀놈이다. 요러면 도대체 이런 놈이 요런 놈이야. 라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아니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와버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좀 전하고 다른 거죠. 결과가 확 틀려버려. 이게 또 파동성이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걸 그러면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갑자기 여기서 파동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꺼버려. 꺼불고 다시 또 막 쏴줘. 그랬더니 아까처럼 이제 다시 이렇게 나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왜 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현상을 두고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대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야 돼요. 뭘로 위대한 상상력을 해야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위대한 상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생각을 해야 그래야 돼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던져버리고 더 포괄적인 이 넓은 생각을 가졌을 때야 그러고서 요걸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이제 그걸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물리는 이제 그런 우리 이런 사고의 그런 이런 투쟁이에요. 이런 투쟁이. 여기서 자 이유은즉슨 뭐냐면은 전자가 원래 가잖아요. 딸깍 하게 되면 나 포기해. 나 봤어. 나 틀렸어. 너랑 안 놀아. 그런 거예요. 알아채버립니다. 그러고서 갑자기 뭐를 생각이 돼? 나 파동 아니야. 입자. 그러고 입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갖다가 관측해버린 그 자체로서 아까 말한 모든 상태에 중첩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이제 코페르헤겐 해석을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모든 상태에 중첩이 있다가 누군가가 아까 꽃을 이럴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한떡에 꽃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를 관측해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던져버리고 하나의 상태로 간단 말이죠. 그 하나의 상태가 입자란 말이죠. 입자.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컴파인 해줄 때 입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자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입자성이 된 거예요. 입자성. 그렇게 반만 입자성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게 가더라도 하나를 관측했다고 한게 것은 그러니까 요게 시현님 말씀은 위에 있는 건 입자성 띠지만 밑에는 반만 있어. 밑에는 파동성 왜 안 띠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뭐냐면 알았다는 자체예요. 알았다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는 밑으로 갔는데요. 왜냐면 여기 때깍 소리 안 났다는 것은 여기로 갖고 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정보를 알아버렸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기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게 있어.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까만 거 꺼내면 까만 거잖아. 그럼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야. 반대쪽에 하얀 거 꺼내면 여기 안에 또 까만 거잖아.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관측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측이라 하지 말고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어요. 네가 뭔지 알아버렸다. 그러면 얘가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이상하다. 나도 좀 이상하다. 저게 그렇게 양자에 거기에 따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이. 저 관측하는 저거는 우리 광자하고 같이 간섭을 해서 입자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아니 이 선생이 저번에 답을 했잖아. 저번에 간단히 얘기해. 저번 강의에서 내가 답을 하는 건데 또 이제 헷갈리고 뭐라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저번에 입자 설명할 때 설명 다 했는데 아니 잊어버렸어. 자우지간 이게 뭐냐면은 나의 정체를 알았다. 그날로 얘는 저번에 내가 강의할 때게 잊어버렸으니까 또 얼른 해봐. 펜 없어요. 내가 나도 말해놓고 이상하네. 내가 또 얘기하래. 간단하게 해봐. 간단하게. 내 얘기고 학교에서 뭐 그거는 내 얘기다 이것도 존재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설명 선생님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한 것도 다 내 얘기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요거 이제 입자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개의 빛이 합쳐졌다고 저번에 제가
주파수에 아, 합쳐졌다고 얘기했잖아요. 합쳐지면은 맞아요. 그랬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물좀 주세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찬물 주세요. 여러 개의 주파수 빛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이게 그랬어요. 입자고 여기서는 이게 전자야 전자. 아, 오케이. 이 경우는 이제 전자지. 전자지. 기억.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여러 개 이런 빛, 또양 짧은 빛, 더 짧은 빛이 여러 개 합쳐져서 이게 되거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빛은 공간이 딱 틀어져 있는데 합쳐지면은 얘는 일정한 공간에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일정한 공간에. 그게 입자인데. 그 입자로 그렇게 해서 입자로 드러난다. 예. 이제 화장실 어디 갔어요? 화장실. 화장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개의 빛이 합쳐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갈 때 어떤 장벽이 없잖아. 장벽이. 여기에 부딪혔을 때는 요 현상지가 어떤 원자잖아요.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라는 놈에 있고 R분의 1이라는 어떤 장벽이 있단 말이야. 아까 네, 그렇죠. 흑차 복사 얘기했듯이 그 R분의 1이라는 장벽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이런 빛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이 공간에 딱 갖춰진다고. 좁은 공간에. 오케이. 이쪽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이놈이 여기 동착했을 때는 여기 갖춰지면서 빛이 반짝한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부딪혔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근데 이제 그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이 되죠. 네, 그건 알겠어요. 이렇게 퍼져 가다가 이건가? 네, 고맙습니다. 전자가 여기서는 뭐 쭉 퍼져 이게 퍼져 가잖아. 자유자재로 퍼져 가다가 우연하게 확률적으로 여기 가장 많이 걸리겠지. 그다음에 그 멀리 멀수록 이 양성자가 이제 필름지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경우로. 이게 필름지 요게 양성자가 위아래로 쫙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빛이 전자가 간단 말이야. 빛이 이렇게 퍼져 있는. 네, 그건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X 차원에서만 얘기한 거고 X, Y, Z를 하면 네, 다 있겠지. 저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 참. 이렇게 그래, 물론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한 차원적으로는. 예. 여기가 전기장이 몰려있고 없다가 몰려있고 이런 식이 된다고. 이렇게 퍼져 가다가 여기 양성자의 R분의 1이라는 장벽 거기에 가다가 딱 걸려. 그럼 여기서 쭉 들어간다고. 쑥 들어가지.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센터라인 가면 이거예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가에 갈수록 걸릴 때 좀 적게 확률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걸리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간섭 패턴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확률이 높고 이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가 이렇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탁탁탁탁 걸리게 된다고 진짜 가면서.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얘가 간축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간축을 한다는 거. 빛을 쏜다는 거잖아요. 얘가 여러 빛이 합쳐지는 놈이잖아. 이 중에 어느 주파수가 얘를 건드리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뭐 간섭이 있을까? 얘가 간섭을 한다는 거죠. 관측한다는 거는 뭘 그 어떤 주파수와 어떤 주파수가 뭐 공명한다든가 공진한다든가 그런 거거든. 일종의 공명이지. 공진. 그러면서 얘가 불이 탁 들어. 그러면은 뭐야? 이미 이쪽으로 요 형태가 하나로 포커스. 여기서는 그냥 확 퍼져갔는데, 그렇지? 여기서는 얘가 뭐가 있어?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확 퍼져가는데 알았어. 여기서는 애가 있으니까 벌써 그 퍼진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열이 들어간 놈은 열 퍼진도가 줄어든다고 가면서 간섭을 가니까 근데- 하는데 왜 줄어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더 넓어지는 아니 아니 간섭하니까 줄어들면서 가다 보면은 여기가 양산자가 쭉쭉 매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 벌써 확률적으로 여기에 갈 확률이 가장 높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선생님의 원리는 이해했고 그럴듯해. 그럼 밑에 거는 밑에는 간섭을 안 하는데도 왜 그래. 밑에 아니, 거는 이제 밑에 밑에 간섭하는 거지. 왜냐면 같은 공간이잖아. 예. 아니 분명히 위에 아니, 거만 아니. 건드리고 아니죠. 위에 거만 간직한다 그랬거든. 얘가 지금 전기가 간축을 한다는 거는 이놈 여기 안에 있는 빛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전자 요 형태가 열이 통과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지. 예? 가까워. 가깝지. 그럼 여기 이 정도에서 이렇게 뭉쳐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통과했어. 여기 좀 이 정도 있지. 좀 멀긴 해. 멀잖아. 근데 여기 이 정도에 뭉쳐진단 말이야. 그럼 가면은 여기에 찍힐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 상호작용하는 건 똑같다. 어차피 여기도 퍼지잖아. 이게 퍼진 거 아니야? 그게 퍼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저게 좀 이해가 가. 공간 이해했어요 그 원리는. 그렇지. 선생님 주장은 이해했어. 네. 질문자가 이게 다시 이게 돼요? 아 잠깐만 내가 다르게 그래.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연자도 관측의 대상이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관측이 되니까 여기에 아니, 이 정도의 이렇게 많은 퍼진 놈이 아니 그렇게 해서 줄어든다. 이 정도의 그러니까- 퍼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 선생님 말씀 어차피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네. 아 여기서 잠깐만 계속 얘가 근데 퍼져 있으면 상유 작업은 안 하는데 열이 간 놈도 퍼지고 이만큼 퍼지고 열이 간 놈도 이만큼 퍼진단 말이죠. 잠깐만 여기서 다 정리할게. 그건 이해했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이론 이해했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요일로 통과한 놈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이걸 지금 원밀히 말해요. 전제가요. 예. 그 말부터 틀려요. 이미 여기서 그래 보면 여기서 뭔 말이에요? 이미 입자로 출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얘기는 입자는 여기서만. 왜? 지금 출발된 파동이고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그 내가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 바꿀게. 여기 온 놈이 입자가 자유공간이잖아. 여기 나온 순간에 뭉쳐진 놈이 퍼져. 퍼지지? 그게 맞겠네. 퍼지다가 여기에 걸려. 줄어들어. 줄어들었다가 나오면 또 퍼져. 이렇게. 아 오케이. 여기 나오는 오케이. 줄어들었다가 퍼져. 간단히 해결이 되네. 자 아니 보시면은 그 원리는 내 알았어. 잠깐만요. 계속 얘기할게요. 그치. 아까 코페랑 해석으로 다시 가자고요. 그래 이제 코페랑 해석 말씀. 지워야 되겠네. 지우고 네, 줘보세요. 코페랑 해석 바로 이제 해석으로 이 가볼게요. 선생님, 저 중력장 말씀은 알았으니까 오늘 강연자의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그 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뭔가 그거를 불러줄 때서야 그거는 그 몸짓에서 하나의 한떡이 꽃이 됐다. 자, 입자도 내가 그 사람들을 관측을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그 경우수 중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딱 하나로서 입자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부딪혔냐면 여기서 부딪혔어요. 그 전에 부딪힌 거 없어요. 그러네. 통과한 거지. 네,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다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통과해서 딱 찍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동이에요. 파동. 이 원리에서 여기 그러네. 땅 찍혔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순간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아까- 여기에서나 그 이름을 불러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죠. 입자라고 저기 윤영원 선생님 설명했는데 입자라고 딱 되는 순간에 저 양성자 있지? 그러니까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딱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 이론 이제 알았고. 이게 얘기 좀 계속 들어봐. 이해했어. 자 계속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파동일 때는 뭐냐면은 온갖 중첩이 돼 있어요. 온갖 중첩이 돼 있다가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나만. 그렇게 이게 코페란 해석이 이해됐어요. 코펜하겐 해석으로. 그 아까 막 골목조목 얘기해 준 게가 그 요것을 잘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는 모든 경우수를 다 갖고 있다가 입자가 돼서 막스 보르니 말한 그 확률에 의해서 똥똥똥 찍히는 거예요. 여기가 확률이 많으니까 제일 많이 찍히는 거고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찍힐 때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몰빵해 주는 거예요. 모든 확률을 거기다 1이라고 다 몰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 가지가
이게 파가 중첩되어 있는 거다가 디텍이 되는 순간에 거기다가 멀빵을 해준 게 1이라고. 왜냐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확률이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거 갖고 있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또 이게 기계를 달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입자예요, 입자. 그러네. 그 상호작용하는 순간. 네, 상호작용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입자가 돼버려. 여기서 디텍을 해보. 여기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 그런 때리는 차이. 거나 여기 이게 개수기가 걸리게 하게 하는 거나 얘를 갖다 건드려버린 거예요. 건드려버린 순간에 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입자.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로 두 개밖에 안 보인 거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동이다가 이제 내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 입자가 돼버린 두 거예요. 사람은 이제 차이가 있지. 장벽이 없을 때는 좀 많이 퍼져 있다가 장벽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게 파동이 퍼지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공간이. 예, 그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상호작용에서 픽스된 양성자라는 그 좁은 공간에 장벽이 있을 때는 직접 원자라는 게 거기에 딱 박혀버리는 거지. 예. 픽스된다는 거고, 아니 충분히 아름다워. 이해했어 나는. 아니 진짜 설명하지. 아니 맞는지는 모르는데 맞는지는 모르지. 근데 모순 없이 아름답다고. 잠깐만. 근데 자. 초기 질문. 시연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자, 아, 그래서 그래. 맞아. 그걸 좀 정리를. 자, 좀 맞아. 시연님 질문은 네. 밑에 거에 대한 상호작용.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으이씨. 이쪽이 아니 이쪽이구나.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파동.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자로 가버린 거죠. 자, 파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갔다 몰라요. 파동이라는 거 몰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가 왔더라도 중첩돼 있다고 하니까 하나가 왔더라도 사실 퍼지는 거지. 이렇게 둥그런 거가 한 번에 들어갔다 생각하다가 그 다음 입자로 이렇게 해서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파동이란 말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고. 파동 실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뭐가 흔들리는 거냐? 아니고 그냥 내 몸에 하나가 아니야. 큰 어떤 그 공간 흐름이 쫙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로나 요로나 다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그게 비록 물질인 전자를 할지라도 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여기 딱 이게 때려버렸네. 그래버리면 뭐예요? 그냥 입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통과한데가 아니라 다 동시에 통과하고 있는 거야. 파동이니까. 네. 구분하는 게 구분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이게 아니라고 그 말한 게. 원래 질문이 잘못된 거네 원래. 그렇지. 어디서 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잘못된. 예.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아본 게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랬지. 여기다 달아갖고 일로 통과 알아보자 한 거지. 근데 실은 이게 여기를 통과해서 개수기가 딱 해줬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 두 개 중에서 확률에 걸려든 거예요. 이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를 통과했다는 게 아니라 이를 통과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확률에서 따까따까 하는 거니까 내가 일로 따까따까 해서 얘가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여기 찍혀 있다고 해서 일로 통과했다. 그렇게 말 못해요. 말 못해. 그냥 확률에서 어느 순간 일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로 찍히는 거고, 여기 오다가 확률이 결정돼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그래, 여기도. 여기 찍혔다고 해서 일로 왔는지 몰라요. 모르고, 확률에서 찍힌 거라고, 확률에서. 계속 얘기한 게 확률에 찍힌 거야. 그건 몰라. 하나님도 몰라. 예. 이제 이해가 되는 설명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상을 알고 위대한 상상을 하라는 게 아마 이런 거지. 요게 위대한 건가 모르겠다. 하지만은, 예,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딱 그냥 크게 놓고 찍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건드려버리는 순간에는 다 입자.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보시면은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있었어요? 아니지. 여기까지는 파동, 여기는 입자야. 동시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아까 코페나 해석에서 제가 밑줄 쫙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이에요. 절대 동시 아니에요. 이 원리는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근데 다시 관찰이라는 게 물리적인 그런 힘을 그치. 가진다는 얘기네. 그렇죠. 뭔가 물리적으로 손 대는 순간에 얘는 그냥 딸깍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죠. 개입을 하면 예. 개입을 한 거. 그게 슈레딩거 고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덮어놨을 때는 파동이 있는 거죠. 그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아까 말한 눈이 됐든 개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고양이로서요 탁 입자성이 드러난다 이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수료등급 고량의 개념을 한번 접목해서 생각을 보면 더 이해가 돼. 맞아요. 그러니까 개입하면이라는 말은 상호작용하면. 나를 건드리는 놈,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 김춘수의 시에서 내가 꽃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사실 문학이니까 불러준다는 언어를 쓰지만 내가 꽃을 딱 봤다 이런 거잖아요. 물리적 현상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개입한다는 건 상호작용한다는 거. 그럴 때 꽃으로 드러난다, 입자로 드러난다. 그렇게. 그래서 아까 좀 이제 좀 파동이라는 게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 물질판의 정체가 뭔지 좀 개념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뭔가 공간 덩어리야, 공간 덩어리. 내가 한 방울 이렇게 쭉 간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공간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쫙 그냥.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드브로이에 의해서 네. 그런 세상이 열린 건데 그럼 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물결에다가 돌 던지면 그 물결파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물결의 어떤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범위를 갖는 현상이란 말이야. 거긴 물질은 없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하면 좀 이해가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게 실체는 뭐냐면 실체는 파동인데 내가 한번 이렇게 전기를 킨다든지 우리가 핸드폰을 딱 킨다든지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이노마가 공간에 떠돌는 놈이 순간 전자로서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순간 전자로서 행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저건 코페나하게 해석이고. 그래서 참 단순하죠. 단순한데 정말 생각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중력자왕 선생님의 설명도 맞는지 틀리는 솔직히 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관성 있는 설명이고 참 아름다워. 이 설명도. 이제 모르지 이제 전자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지. 얼마나 공간에 퍼져 있느냐 아니면은 갇혀 있느냐 그거야 문제가. 그런 거지. 갇혀 있으면 입자로 보이고 그래서 퍼져 있으면 선생님 설명은 그런 거지. 그래서 12시입니다. 12시. 아, 예. 12시까지죠? 네. 오늘 이제 12시 15분에 시작했으니까 15분까지. 아, 12시 1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된 데까지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이제 의견을 모아서 나는 그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더 그러면서 스케줄 좀 미루면 되지 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좀 미루면 안 되고 이제 다음 시간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시간을 좀 뭐 할애해서 그러든지, 네, 그러든지. 아, 예. 마음 같아서는 더 나는 조금 더 들었으면 했는데 이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되지. 실은 오늘 내 또 시간을 좀 할애하든지. 뭐요? 내가 지금 오늘 아니 일단 아니, 얘기를 어떤 마무리를 일단 가시고 일단 가봅시다. 지금 시간 계속 우리 격가지가 많은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 마무리를 해. 오늘 12시 반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더 좋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12시 반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예. 저 간식 먹고 이러니까 또 여기 시간 없으니까 쉴드ing 고양이 네, 이거 빼버리고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 좀 설명해 주자면은 이게 아까 이게 가잖아요. 이 불확정성이 좋지. 폭을 졸비잖아요. 좁으면은 더 많이 퍼진 거 알죠? 그리고 이게 폭이 넓으면은 이게 좀 퍼진 게 덜해. 네, 그렇죠. 강도도 약하고. 이게 이쪽으로 퍼지는 게 뭐냐면 델타 P예요, 델타 P. 이 좁은 거가 델타 X. 그래서 둘이가 좁으면은 이게 커져.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이게.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이 퍼지는 게 줄어들어요. 시각적으로 심플하네. 예, 이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 불확정성 원리라면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둬요. 예. 시각적으로. 이 그림 생각하면 되네. 예, 이 그림을 그래서 생각. 원리가 파동으로서 나오는 거야. 파동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반에서. 델타 X는 뭐예요? 분명히 여기를 통과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게 위치에 위치를 알잖아요. 여기를 갔지.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위치의 범위를 알았지. 델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초기에 요 성분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만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이 물결들이 네. 요런 성분 없었다고. 요 성분만 있다고. 네네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통과하자 갑자기 없던 이 성분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네. 원래는 요렇게 갈 줄 알았는데 요만큼 왜 생겼어? 요만큼의 성분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걸 좁히자 요 성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요게 퍼진 거라고 이게. 예. 그래서 좁히면은 이쪽으로 때리는 성질이 있다고. 이 뜻이 요런 뜻이에요. 예.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넓으면은 때리는 게 쭉 작아.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델타 X와 델타 P가 함수 관계를 갖네. 갖는 거야. 예.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요게 불확정 소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그림만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대충 이게 머리에 돌아가. 저거 기억해야 되겠다. 예. 오, 심플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파동성과 입자성이 뭐냐면은 여기 통과하기 여기까지는 파동성. 그리고 스크린에 때리면 입자성. 아까 앞에 설명이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 설명이.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게 퍼져가는 요 순간까지는 그러고 뭔가에 부딪혔을 때, 뭔가 관측이 됐을 때, 이게 다 관측이라는 게 부딪힌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뭔가 때린 거야, 이게. 이게 여기 부딪힌 것도 관측의 일종이에요. 그죠? 그럴 때 얘가 입자성으로 바뀐다. 그 관측의 더 정확한 말은 상호작용 아니에요? 그렇죠? 더 정확한. 예, 예. 이게 상호작용이란 말이 그냥 더 포괄적인, 제일 포괄적인 말일 거예요. 더 포괄적인. 그럴 때는 논리적이지. 입자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비를 둘 때, 누가 아무 말도 안 내줄 때는 이건 천방지축이야. 뭐가 될지는 몰라. 그러다가 이제, 사람도 성격이 이게 후천성으로 바뀐 게 뭐예요? 이 살아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 하나가 디파인 되잖아요. 그죠? 괴팍한 놈인지, 더 좋은 사람인지, 뭔가, 이게 늙어가면 사람의 성격이 하나로 굳어져 가거든. 어떤 성격이, 그 사람 성격이 굳어져 가거든요. 그런 거지. 입자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렸을 때는 그쪽 순수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살아가면서 디파인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가. 그렇지. 뭐 어떤 여자,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디파인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물질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안 할 때는 모든 경우수를 다 갖고 있다가 상호작용 하면서 자기의 하나만 딱 선택해요. 다 살아보니까 돈은 꽉 쥐어야 되겠다, 야.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지. 예? 살아보니까 사람 믿을 만 하나도 없더라, 야.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돼갖고 늘 그럴 때만 땅땅 튀어나온단 말이야, 사람이.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입자성도. 이렇게 좀 결부시켜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참, 우리가 물리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 이해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처럼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도 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요거가 뭐냐면, 차동호 교수 유튜브에 제가 베낀 건데, 이런 게 있다 합니다. 아까 얘기 다 하겠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두 개 쓸 때는 이렇게 생기더라. 그래, 이제 보면 이분의 말이 참 어려운데, 아니야, 말하면 더. 차동호 교수의 말이 어려워요? 예, 이게 괜히 얘기하면 더 힘들어. 근데 이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요거는 실험 사실이고, 이게가 200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실험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 관념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험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또 했어요? 예, 예. 또 했었다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앞에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런 문구 하나를 설명하면 더 복잡해져. 됐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방지하기가 왜 어렵냐? 요 얘기를 나 이해하고 싶어. 딱 저거, 야, 내가 택배를 갖다 줄 때 너 아파트 몇 호에 사냐? 그랬더니, 말하면 안 돼.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안 돼. 그러고 막 조지는데, 에라 모르겠다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집 아파트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져버려. 붕. 이게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말을 하면 내 집, 우리 아파트 이 모양 나는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답답해 죽겠어. 왜 말을 안 해? 그러고 막 하는데, 참아야 돼요. 말을 하는, 우리 집 다 날아가는 거야. 우리 이런 세계 안 살잖아요. 그죠? 거지 세계는 이런다고. 그러니 그 양자역학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는 이게 이렇게 살아야, 이게 내가 그렇잖아. 물건을 갖다 주겠다는데 몇 호에 산다고 말을 해줘야 택배가 배달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존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못 해. 우리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여기에 적응된 상상을 버리고 그 미시 세계로 갈 줄 아는 그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그래서 양자역학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큰 장벽이지. 우리가 이런 걸로 약했을 때 이거 해석해 봐. 아까 우리 어려웠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 타파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다 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렬역학과 파동력 방정식. 자, 둘이가 싸웠다고 했잖아요. 슈레딩거는 내 말이 맞다고 하고 파이젠베크는 내 말이 맞다고 했거든요. 야, 이 하늘 아래 태양이 하나지. 이거 둘이 있을 수 없다 이거지. 내 말이 맞으면 니는 틀린 거야. 그러고 슈레딩거는 무슨 소리? 나 절대 틀지 않거든. 그러고 또 슈레딩거 거기 막 쳐들고 그랬거든. 둘이 싸웠어요. 그게 누구 말이 맞는 거 했는데 디렉이 평정을 해줬어. 아까 그 말이거든요. 디렉이
요렇게 세상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건 뭐냐면, 양자화를 했어. 에너지 스테이트로 양자한 거고, 이쪽은 뭐냐면은, 위치를 기조로 해서, 때려 넣은 거야. 그리고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이 나와버리고, 얘는 행렬 방정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싸우지 마. 어차피 그 아버지의, 그 두 자식이니까, 너희 다 그놈이니까 그렇게 할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아요. 몇 줄 하면 딱 나와요. 여기서도 그래. 몇 줄 하면 이게 딱 나와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만 아시면 돼. 오늘 그것까지 설명 자세히 안 하겠어요. 저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한 번 보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저 디렉이 위대하네. 네. 이게 뭐냐면, 위대한 상상을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서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위대한 상상으로 찍어 내려와야 돼. 예. 그런 상상을 할 줄 아는 거가 이제 물리학이다. 이런 거예요. 참 디렉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거. 양자역학 두 거물이 내 말이 맞다고 서로 싸웠다고. 응? 이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내 함수 방정식을 써라. 내 말이 맞을지어다. 그러고 딱 했다고. 슈르딩거 그러면 또 딱 거기 쳐들지. 뭔 소리? 내가 만든 거 틀렸단 말이냐? 네 말이 맞으면 내가 왜 틀렸다고 그러냐고. 나도 맞다고. 막 그냥 오겠다고. 서로 싸웠다고. 그걸 디렉이 정리해 준 거예요? 정리해줬다고. 싸우지 말라고.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이거지. 결론은. 그러니까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포괄적인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 이게 에너지 기저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힐버트 공간이라고 하죠. 힐버트 공간에서 택하기를, 여기는 그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여기 같은 위치 기저로 그냥 벡터 프로덕트로 해버렸네, 거죠. 도트 프로덕트로 때려버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거가 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딱 떨어져 나와버리고, 그래버리면 여러 방정이 나온다 이거지. 반면에 우리가 슈딩거 방정식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X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X가 나올 때부터 이게 꿈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귀절이 X로 때리라 말하고, 그럼 위치만 딱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이에요. 네가 X를, 위치를 갖고 있었네. 그럼